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글러브는 이 아이 둘둘공 패턴. 네, 하나는 오더 제품이고 하나는 더치킵 기성이고요. 이 둘둘공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에 제가 영상에 한번 둘둘공을 언급해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냐, 바로 요 디자인의 약지고리가 있는 모델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낑겨 잡는 스타일입니다. 마치 예전에 그 서건창 글러브처럼. 그래서 제가 접근하실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 이렇게 약지새끼를 빼고 이렇게 옛날 야구인처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방법, 넘버세븐 네아글러브 특급 노하우 그 영상에 나온 거를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둘둘공 패턴이 이제 낑가 잡는 스타일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 아톰즈 코리아의 그 마징가님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약지고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 패턴을 설명한 것도 있고, 얇게 낑가서 물리게 쓰는, 즉 토고나 오비키 같은 스타일로 쓰기 좋은 형태로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얘는 기본형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약지고리가 없는 둘둘공 패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제 810과 비교를 할게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810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건 역방향이니까 빼놓고요. 같은 순방향으로 봤을 때 810이 이 포그맨의 팜 사이즈 폭이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좀 더 틀이 더 잡혀서 꽉 물어주는 스타일이라면 얘는 조금 덜 물어주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기본 일형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얘는 엄지가 5칸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4칸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810 형태가 이마미야랑 좀 비슷한 느낌? 그리고 좀 뭐랄까, 미즈노의 기본 예전에 이바타라든가 뭐 그런 형태랑 비슷한 모양이라면, 얘는 조금 더 약간의 2형의 스타일이 가미가 됐지만 기본 형태는 1형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가장 마타가 없는 스탠다드 타입의 모습이고, 엄지가 5칸 5대 6의 형태의 글러브. 그리고 얘를 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새낙을 파트 1에 나오듯이 내가 매만졌을 때 보면 형태가 이렇게 낑가서 벌어지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그냥 물리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잡을 때 기본 인체의 신비 모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매만져 주면 얘 역시도 잘 물리는 글러브입니다. 하지만 810보다는 좀 더 어떤 느낌이냐면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810 형태가 약간 더 틀을 조금 잡아놓은 모습이어서 그 틀에서 유지가 된다면 얘는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형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약지고리가 양날의 칼임을 설명드리는 부분, 그 부분이 앞에 나왔던 둘둘공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역방향, 얘는 순방향, 왜 이렇게 놨을까요? 그 역방향, 순방향에 대해서 이제 마타가 없는 기본형 모습에 관련된 내용은 IP 셀렉트 058K 058 모델, 그거 제가 설명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엄지의 각도, 아랫벽, 윗벽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개념으로 들어갔지만 사용함에 있어서 역방향이고 제방끈을 빼서 비트로 올렸을 수도 있지만, 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얕긴 하지만 그래도 잘 물리고 당기는 모습이 나오는 기본 형태의 모습대로 길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이런 형태 때문에 제가 패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패턴이 어쨌다 저쨌다 제가 영상을 올리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어떤 패턴을 찾느냐, 내 손에 맞는, 내가 플레이하기에 있어서 좀 나한테 맞는 글러브가 뭔지 찾고 싶으셔서 이런 유튜브를 보시고 패턴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시작점은 결국 내 손, 인체의 신비에 나온, 즉 내가 맨손으로 공을 잡는 이 행위, 그리고 뭐죠? 야구적인 핸들링 롤링의 퍼포먼스를 근간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런 퍼포먼스 안에서 이런 둘둘공이 맞냐 810이 맞냐의 선택에 있어서 제 영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무조건 글러브는 엄지 꺾고 새끼 꺾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항아리 나팔꽃처럼 이런 식으로 길을 들여놓은 상태, 모든 글러브를 사시면 다 요렇게 똑같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외형을, 그리고 나서 나한테 패턴을 찾는다라는 거는, 예전에 제가 내야 잘 보시려면 투수 글러브 쓰세요, 외야 글러브 쓰세요 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패턴에 연연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을 갖춰놓은 다음에는 패턴에 따라 분석하면서 확장해 나가면서 글러브가 훨씬 더 재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들공 같은 경우 길을 잘못 든 이제 대표적인 스타일이 뭐냐면, 얘도 뭐 역방이긴 하지만 엄지를 꺾어서 누르고, 다음에 뭐죠? 새끼 여기를 또 누르고, 여기는 항아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는 항아리 운동장을 만들 경우, 특히나 이 밸런스 자체가 윗벽 아랫벽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자연스러운 그냥 모습으로 형성이 되는 아랫벽 윗벽의 글러브를 이걸 이렇게 틀어가면서 가이드라인을 이쪽으로 뻗어주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극대화시켜서 검지를 활용 못하게, 즉 이런 손 모양을 만들어 놔 버리면 아랫벽 윗벽에서 물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대표적인 글러브가, 이런 형태로서 오류가 나는 글러브가 사실은 미즈노의 기쿠치 패턴, 즉 E형의 패턴들이 정말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공방에서 길 잘못 떨어진 미즈노 글러브 중에서 특히 기쿠치 다 이래요. 꺾고 만들어서 마치 1형의 모습을 만들려고 추구를 했지만, 제가 그래서 2형을 설명할 때 오각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이러니하게 둘들공에서 접근을 잘못하시는 게 그런 2형에서 오류와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습은 2형은 아닌데 이 엄지칸 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접근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얘는 더 돌아서 빠지는 글러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둘공을 만약에 접근하실 분들이라면 앞에 둘둘공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 운동장 만드시 마시고요. 특히 미즈노 기쿠치 같은 2형 엄지 5건짜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꺾는 부분에서 진짜 큰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디귿자의 틀, 마치 이런 이마미야처 같은 모양을 만들어 준다라든가 810 모양이나 아니면 사카모토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해도 1형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려줘요. 하지만 그것만큼 깊지 않은 글러브라면, 물론 2형의 형태는 아니지만 1형이 조금 얕은 형태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죠. 계속 도니까 어떻게 더 잡아. 그러니까 배꼽 나와. 좁아져. 그럼 뭐해? 제방끈을 빼서 이걸 더 잘 오므려야겠구나. 그래서 결국 반접이를 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럼 또 좁아. 그러니까 또 넓혀. 좁아, 넓혀, 좁아, 넓혀. 어떻게 바닥이 우네? 보강, 보정.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그래서 포구면을 넓히지 말라는 근거로 얘기했던 게 결국에 뭐죠? 우리가 맨손으로 잡아다 코어, 그러면 검지중지가 들어가면 이렇게도 잡힌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어를 활용하는 법이 어찌 보면 이런 외형을 만들어 놨어도 똑같이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기본부터 보게 하기 위해서 마타가 없는 기본형에서 그냥 1번 가공으로 방식으로 작업을 해드렸어요. 편안하게 그냥 위화감 없이 내 손과 같이 그냥 쓸 수 있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210을 한번 쓰셨던 분이에요. 210 역방향의 제방끈 빼고. 근데 그게 조금 잘 안 맞으셔서 마타가 없는 형태로서 좀 그런 느낌, 약간 올라가지만 요런 느낌, 그래서 좀 잘 물리는, 잘 낑가는 그런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어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야. 담을 때는 잘 담기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둘둘공 패턴이 어찌 보면 810보다는 조금 덜 제약이 걸렸지만 포켓의 깊이는 팜 사이즈 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낮아요. 왜냐? 고를 비교해 보면 810보다 둘둘공이 조금 낮아요. 내야 글러브를 접근을 할 때 제가 기본부터 보자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그랬을 때 어찌 보면 마타가 없는 글러브들을 기본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조금 수월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타가 있는 걸로 확장시키면 되고. 근데 실장님은 맨날 마타가 있는 610을 추천하잖아요. 당장 실전에서는 아무래도 바닥이 넓은 글러브가 활용도가 높죠. 바닥이 넓다라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포구면부터 웹까지의 깊이가 깊어지는 효과가 좀 잘 박히는 부분이라 원핸드 싱글 캐치를 할 때 웹 쪽의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완충력이 좀 더 좋은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못 느끼거나 박혀버려서 공을 못 빼는 일도 생긴다라는 거죠. 뭘 하나를 얻으면 뭘 하나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둘둘공 설명이 어찌 보면은 프리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앞으로 찍을 영상 내용 중에서 좀 지켜봐 주세요. 한 3편을 찍을 거예요. 시리즈로. 그 영상의 주제를 지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타가 있는 글러브, 없는 글러브, 어느 게 나한테 맞을까라는 그런 영상을 찍을 예정이에요. 왜 나는 마타가 있는 글러브가 되려 불편하지? 나는 왜 마타가 없는 글러브가 되려 불편할까? 그런 부분들. 거기에서 접근을 하는,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글러브인지 취사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럴 때 이런 글러브의 패턴의 특징이 있구나, 이런 글러브의 패턴의 특징이 있구나. 하지만 나는 내 야구 기본기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런 차이, 이런 차이, 이런 차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패턴 공부를 한다라는 거. 막연하잖아요. 410이 맞는지 610이 맞는지 220이 맞는지. 네. 일단은 기준점을 잡아놓고 글러브의 특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찍기 위한 어찌 보면 프리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자고요. 이렇게 고도 낮고, 즉 바닥이 넓지 않아요. 마타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스탠다드한 일형의 글러브다. 이랬을 때, 공이 잘 안 잡힐 때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 알고 있어요. 네, 둘 하나 끼는 법. 제가 예전에 왜 메이저리그 선수는 211로 착수하나라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거기서 좀 더 확장된 내용이 나가겠지만, 둘 하나 낀다는 건 뭐죠? 내가 엎어놨을 때 요 정도의 고라면 둘 하나 착수한다는 건 이 정도의 고가 생기는 거죠. 네, 이 정도의 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즉 어디냐, 포구면부터 웹까지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둘 하나를 착수하면. 그럼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을까요? 네, 손이 없는 부분이 많이 생기죠. 그럼 뭐가 좋아지죠? 완충력. 그래서 다음 그 마타가 있는 글러브, 없는 글러브 그 비교에서처럼 얘가 마타가 있는 글러브처럼 손을 기준했을 때 이쪽이 깊어지는 효과. 그럼 뭐죠? 포핸드나 백핸드 빠지는 글러브 받았을 때 이쪽 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못 알고 있는 볼지, 엄지검지 웹 아래 이 부분에 손의 개입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완충력이 좋아져요. 네. 그리고 깊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담기는 부분에서. 그래서 211 착수를 하는 부분에 저는 기본을 볼 때는 반대지만, 시합 때는 전혀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걸 써서 내가 자꾸만 손바닥에 맞고 튄다라고 하면 대안으로서 뭐예요? 211을 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타가 있는 글러브에 211을 낀다면 어때? 너무 깊어지죠. 그건 진짜 외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개진해 나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리즈물 1, 2, 3 기대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 글러브 같이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서 2를 착수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이 글러브가 갖고 있는 한계치를 조금 착수법을 바꿈으로써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즉 쉽게 말하면 짧은 방망이를 꼬다리를 잡아서 좀 길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 아니면 긴 방망이를 짧게 잡아서 좀 밸런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착수법만 바뀌는 거지, 손에 글러브질하는 손의 모양은 동일하다라는 거, 그건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글러브를 꼈을 때 2일 착수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검지를 빼는 부분. 여기까지는 괜찮아, 납득이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방에 오시는 잘못된 글러브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착수법이 잘못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 검지중지 사이가 벌어져 있죠. 우리가 사람 손을 보자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검지중지를 벌리고 났을 때 인체의 신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검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검지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없어요. 미국 애들처럼 손이 큰 애들이나 아니면 진짜로 배팅장갑 엑스라지 끼시는 분들이 근데 얕은 글러브를 이렇게 벌려서 누르는 것까지, 이것도 나중에 그 영상에서 올리겠지만, 활용하기 위해서 검지를 벌려서 포구번 쪽에 검지를 눌러준다, 그런 부분이라면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손이 내가 편하게 잡는데 이걸 벌려 불편하게 돼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또 많이 발생하는 이것도 나중에 영상을 찍을 거예요. 호랭이 발톱 글러브가 나온다는 거죠. 갈쿠리. 어찌 보면 항아리 나팔 곳에서 더 진화된 모습이에요. 뭐냐, 바닥은 넓게 해놓고 어떻게든 형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야구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왜? 막 담기고 항아리 나팔꽃만 쓰다 공이 돌다 보니까
아주 빨리 빼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넓게 만들어. 그러면서 머릿속에 있는 형태를 유지를 해. 그럼 이렇게 어때? 갈쿠리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형의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포구변이 이만해요. 네, 이거는 지금 머리도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 놓고선 모양을 유지해야 되니까 꺾어. 그럼 검지끝은 쳐져 있게 되죠. 공이 하나도 안 물려요. 물려면 잡어. 안 물리죠? 잡어. 이렇게 쥐어짜. 네. 이 모양을 왜 이렇게 만드냐라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양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넓은 글러브. 비슷하죠, 모양이. 네. 하지만 본질은 전혀 달라요. 얘는 물어줄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모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죽이 찰지네요. 역시 글러브 미즈노 프로야. 똑같은 소리죠. 공의 회전을 못 멈춰주게 만드는 대표적인 갈쿠리 형태가 어찌 보면 이런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윌슨 계열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계속 눌러서 넓혀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갈쿠리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거죠. 네, 다 돌아요. 핸들링을 하면 다 빠지는 글러브를 만드는 거죠. 1형, 2형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마타가 없는 1형, 2형은 미즈노에서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마타가 없는 글러브 접근하실 때는 항상 윗벽, 아랫벽 물어주는 개념, 그리고 내 인체 신비 관절이 진짜 접목이 잘 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둘둘공 같은 경우는 엄지가 이렇게 5칸이기 때문에 엄지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글러브가 살짝 걸쳐지는 느낌이 나면서 이쪽 관절이 걸려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MM형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구조적으로는 약간 틀리지만 얘도 1형이지만 약간 2형의 느낌이 살짝 가미가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글러브질이 이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 즉 엄지의 아랫벽이 윗벽으로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담아주는 느낌. 이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오므리는 느낌. 좀 얘는 좀 물리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약간 그 MM형의 느낌이랑 비슷한, 오므렸을 때도 물려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물어주는 느낌. 이것까지 가미가 돼야 올바르게 핸들링을 하고 공을 잘 물 수 있는 형태라는 거. 그래서 마타가 없는 이 둘둘공 패턴에서 실수하는 거, 이렇게 운동장 항아리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호랑이 발톱이 만들지 마시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말 공방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패턴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글러브를 사든지 간에 이런 형태로만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패턴 공부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만들었을 때 더 좋냐 나쁘냐를 봤을 때 보면 정확하게 공의 회전을 멈춰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러브가 좋은 가죽을 쓰는 이유, 즉 공의 회전을 멈춰주기 위해서 좋은 펠트를 쓰는 이유, 좋은 패턴을 연구하는 거와 전혀 다른 모양의 접근이라면 패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올라운드는 외야 쓰시면 돼요. 내야 거 이거저거 다 안 사셔도 되고. 아무튼 각설하고요. 그래서 810과 둘둘공을 비교했을 때 약간 더 정형화되고 조금 더 깊어서 그 틀에 1형에 가까운 모습을 쓴다라면 요거, 그리고 1형이지만 약간 2형이 가미된 그런 느낌, 그리고 잘 물어주는 느낌을 쓴다라고 하면 둘둘공 패턴을 쓰시면 되고요. 둘둘공, 이 810은 역방향에다 제방끈을 빼는 그 2번 가공 방식을 했을 때 조금 어려워요. 즉 이마미야를 2번 가공 방식으로 가공을 하면 되게 이런 형태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벌어지거나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둘둘공 패턴은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 1번 가공이든 2번 가공이든. 그리고 글러브 밸런스가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공을 물어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바닥이 넓은 글러브가 아니기 때문에 글러브 전체가 활용되는 느낌은 이 둘둘공이 좀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러브질을 좀 기본에 맞추고 싶다, 그때까지 마타가 있고 깊은 글러브만 썼는데, 아니면 뭐 넓은 글러브만 썼는데, 아니면 기존에 내가 내야수로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하기 위해서 기본을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둘둘공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니면 뭐 440이나 410, 610 막 이런 걸 쓰셨던 분들이 마타가 있어서 좀 불편한다라든가, 아니면 잘 당기긴 당기는데 뭔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 딱 낑가서 물어주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둘둘공 패턴을 약지골이 없는 모델로 그냥 기본적인 모양으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얘를 또 211 착수까지도 접근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211 착수와 관련된 거는 앞에 나온 시리즈 3편 영상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둘둘공 패턴 어찌 보면 알티스 코리아에서 제가 아톰즈 코리아 가가지고 담당자들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야 니들은 이미 마타에 있는 거는 다 완성이 됐어. 더 이상 만들 게 없잖아요. 뭐 620, 610, 또 뭐죠? 440, 010, 410, 210. 진짜 마타에 있는 형태로서는 정말 다양한 형태가 정말 많이 다 나와요. 거기다 인체업도 다 가능하고. 예. 근데 마타가 없는 형태를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었는데 280도 있었고 810도 나왔었지만 요번에 이 둘둘공 패턴을 좀 예전에 있던 거랑 좀 수정을 해서 둘둘공 패턴이 나왔지만 저는 괜찮은 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손 폭이 이게 손가락을 벌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마타에서 벌어지셔서 이렇게 돼서 글러브질을 하셨던 분들, 좀 손가락을 좀 모으고 싶다라든가, 즉 손볼이 좀 이 볼의 폭이 좁으신 분들, 손이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도 접근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마타가 없는 글러브가 기본인 것 같아요. 사실은 글러브의 형태를 봤을 때. 그리고 어찌 보면 그 회사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기본일 수도 있고요. 사실 구보타 같은 게 그렇잖아요. 마타가 있는 것들 막 짜부돼 있고 막 배꼽 나고 울어 있고 막 이렇게 바닥 막 심해도 가공해 놓으면 어느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마타가 없는 형태 같은 경우는 처음 태생부터 잘못 나와버리면 정말 길 잡기가 어려운 형태이긴 해요. 네. 내 피가 안 맞는다 그러면 정말 피곤해지는 길들일 때 와 이런 게 바로 마타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둘공도 손님들께서 좀 선택의 픽을 마타가 없는 형태를 써보고 싶다면 810 둘둘공 중에서는 둘둘공이 조금 더 고가 낮고 잘 물어주는 형태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굳이 깊게 만들려고 때리고 볼집 내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까지. 그리고 엄지새끼 꺾어서 이게 디귿자 이렇게 하면 얘는 기쿠치 즉 미즈노 2형과 똑같은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찍을 영상들 그 중에서 이 갈쿠리 모습, 얘는 제가 진짜로 웹을 떼가면서 구조를 설명드릴 거예요. 일형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네. 왜 이제 진화된 모습인지, 잘못된 거에서 진화된 모습인지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큰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3편짜리 영상. 마타가 있는 글러브, 없는 글러브. 그게 사실은 212 착수나 112 착수까지도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즉 포구면, 검지중지 아래가 아닌 웹 아랫부분의 활용 부분, 거기까지 제가 그 시리즈 3편을 찍을 거니까 그 영상 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둘둘공 패턴 설명드렸고요. 앞에 약지골이 있는 것과 같이 영상 보시면 그 부분도 여기에다 똑같이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분 다 잘 써주시고요. 이 영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뷰가 아니라고. 이거 가공 받으신 분, 이거 가공 받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둘둘공을 맡기실 분들, 기존에 가공 받아가셨던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이거를 보고 이해하시고 글러브질을 하시고 접근하면 왜 공이 튀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글러브가 장점이 있고 이런 글러브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구나라는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고 쓰시면 큰 오류 없이 잘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쓰시고 잘 안 되면 언제든지 리터치 무료니까 아시죠? 네, 전화 주시고 리터치 방문하시면 되는 거 다 아시니까 같이 한번 또 만들어가 보자고요. 네, 이상 넘버 7이었고요. 오늘은 둘둘공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영상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